부산부동산 선수입니다. 6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줄어든다고 호들갑 떤다. 호들갑 떠는 유튜버가 있더라. 실전 카페에 갔다가 저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왜 뜨끔하죠? 제가 왜 뜨끔하죠? 저는 그때 거래량 줄어들었는 것 아파트 투룸에서 나오는 자료가 너무 숫자가 적게 나와서 그거 이상하다. 그거 잘못된 자료다. 뒷내용을 보면 그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좀 뜨끔했어요. 사실 거래량보다 더 좋은 지표가 있던가요? 매물 개수, 거래량, 이 수치, 이 계량화된 수치만큼 더 좋은 지표가 어디 있던가요? 심리? 심리도 지금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는 총재님께서 나오셔서 금리 인상 아직 안 끝났다. 부동산 당분간 하락세다. 이렇게 이야기보다 vs 증권사에서 나옵니다. 증권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금리 인상 끝났다. 금리 인상 끝났다. 이거 고점에 물린 사람이에요. 금리 인상 끝났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PF에 얼마나, 증권사가 돈이 얼마나 많이 물려 있습니까?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예금으로 돈 쏠려가면 주식시장 돈 쪼그라들죠? 당연히 증권사에서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저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죠. 하는 총재는 몇 번씩이나 나와서 경고했어요. 우리 아니다. 우리 끝난 거 아니다. 아직까지 인상의 여지가 있다. 그런 거 안 듣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야기만 서로 필요한 것만 골라 듣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매도 물량, 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체감하셨죠? 체감하셨습니다.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상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요거 일주일 전 오늘과 대비해 봤을 때 한 400건 정도 늘어났어요. 44,800건 아직 늘어나고 있는 추세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수상한 것은 전세 물량이 좀 가파르게 줄고 있던 느낌이 조금 덜한 듯한 느낌. 아직까지 바뀌진 않고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 월세 물량 줄어들고 있고요. 9,664건. 전체 임대 물량은 23,278건. 한창 많았을 때 3만 건이었거든요. 이거 줄어들면은 줄어들었다고 막 난리쳐요. 난리칩니다. 다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오늘 198건 오늘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많이 신고되었어요. 주간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견적해 봤을 때 지난달과 얼추 비슷한 수준 나옵니다. 2200에서 2300 수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거래량이 좀 적었어요. 사실 이번 주. 지난주 거래량도 적었어요. 567건, 596건, 560건, 굉장히 580건 굉장했던 거래량이 주간 기준으로 460건으로 떨어졌어요. 호들갑 좀 뜰만도 하죠. 이번 주 기준으로 보시면 이번 주도 400건대 후반, 내일 80건 정도 보통 나오는 금요일 수준의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400건대.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구는 이번 주 거래량이 굉장합니다. 최고치, 주간 기준으로 아마 최고치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럼 대단하다. 거래량 대구는 빙하기 해소되려면 2,000건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데요. 왠지 이번 달에 2,000건을 돌파할 것 같아요. 간다 심리가 부동산 카페의 장난이 아니에요. 실전 카페에는 치고받고 싸움이 엄청납니다. 간다는 사람 안 간다는 사람 막 난타전이 펼쳐져요. 근데 대구 부동산은 어떠냐면은 대구는 텐인텐이죠. 대구는 텐인텐 주로 많이 하죠. 부산은 실전 분양권 투자죠. 실전 카페. 예. 이 견적을 봤을 때 대구는 이 vs 싸움이 없어요. vs 싸움이 없어요. 실제는 vs 싸움이 있어요. 정말 여기는 정치고 뭐시고 간에 일단 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대구 텐인텐은 가면은 어떠냐면은 일례를 들어서 좀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세바시 25인가 24인가 좀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지금 중고 이불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겨놨어요. 세바시한테 줘라. 수준이 그러합니다. 돈을 수억 수십억을 굴리면 뭐합니까? 사람들 수준이 그러합니다. 6월달 이후에 비싼 아파트 거래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6월달 이후에도 비싼 아파트 거래가 나오네요. 근데 요 수가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지 싶어요. 5월달에 아주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는 모습들. 더샵 센텀파크 1차 30% 정도 하락해 있고요. 남천자이 13억 5천
가격 이거 처음 나왔는 것 같네요. 처음 나왔는 것 같아요. 남천자이 13억 5천. 옆에 있는 삼익빛이 국평 기준으로 요거 나중에 재건축하면 10억짜리 사서 플러스 7억 하면 17억. 야, 17억에 비하면 13억 5천 이거 싼 거 아닌가? 13억 5천 좀 비싸긴 하죠. 뭐 가든맨션 25% 정도, 삼익빛은 35% 정도 빠져 있고요. 나머지 아직도 비싼 아파트 오늘 거래 신고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롱할처 골든비치 대형 평형들, 대형 평형 LG 메트로시티 69평형 가격도 한 25% 정도 빠져서 9억 천. 더샵 센터파크 1차 요거 30% 쓰기 좀 애매하네요. 한 25% 써놓을게요. 해운대자이 2차 1단지 25% 정도.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대략 30% 정도의 저층, 30% 정도의 저층. 엘크루 블루오션 대형 평형 좀 건너뛰겠습니다. 대형 평형, 대형 평형 좀 건너뛰고 숫자만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레미안 장전 중층 정도 30%, 해운대자이 1단지 30%, 삼익빛이 한 40%, 네, 이 정도. 25, 30 번갈아 가면서 보이는데 뭐 큰 차이는 아마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형은 제껴놓고요.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30% 정도 하락해서 7억 7천, 삼익빛이 24평형 가격 얘는 항상 낙폭이 좀 더 컸죠. 40% 이상.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3단지 20% 하락해서 7억 5천. 이런 것들 보면 대구 입지나 이런 것들 가격들 비추어 보면은 부산이 한 20, 30% 정도 더 비싸게 가격이 나옵니다. 이미 이해 도시로서의 그 가격, 그에 걸맞는 가격이 있습니다. 뭐 더 간다, 덜 간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요 상태로 그냥 평행한 그런 흐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25%. 코롱하늘채 골든비치 25% 정도의 고층.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7억, 가격 7억. 이제 가격 속속 이제 요렇게 갓 입주했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대략 매겨지는 것 같네요. 해운대자이 2차 1단지 가격 20, 한 2%? 네. 다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40%, 25%. 약간은 또 이런 숫자를 보면 어떤 날은 조금 더 많이 반등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조금 덜 반등하는 날 같고 부산 28% 정도 보는데 오늘 같은 느낌 정도면 한 26%, 그 정도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이 느껴지네요. 20%, 10% 가격 입주 얼마 안 됐는 이런 것들. 요거 5억 조금 넘어갔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6억 거래도 형성이 되네요. 6억 이상 아파트 너무 많습니다. 6억 이상. 소득 수준은 대구와 부산이 비슷한데 불평등 지수, 상하 간의 그 격차나 이런 것들은 부산이 더 크다 보니까 정말 부산은 임대 아파트도 많죠. 임대 아파트 숫자도 많고 아주 소형 평형 아파트도 많고 대구는 그에 비하면 조금 더 평준화된 느낌. 부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아파트 그리고 아주 싼 아파트가 있다면 대구는 좀 어중간하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산이 뭐 특별히 뭐 대단해서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골고루 다 높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가격 많이 빠진 것도 보이긴 한데 대형 평형들 네 거래 좀 끝날 때가 돼가지 않나. 25% 정도 느낌. 30%, 30%, 30%. 이렇게 보면 또 맞죠. 30% 정도 하락하는 것들 여전히 많이 보이고요. 지금 암산으로 막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고층이 30%. 대구는 반등 많이 했다. 거래량 근래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고층 기준 30% 하락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게 한 28%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나머지 워낙 가격이 많아서 딱 눈에 띄는 것 대략 30% 하락하는 것만 여기 요거는 40% 가까이. 저층은 더 많이 빠지니까요. 요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대충 평균적인 요 느낌, 평균적인 느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너무 많아서요. 좀 지나갈게요. 35%, 39%, 25%, 40%, LG 메트로시티. 또 가격이 또 너무 많이 빠지는 거 보면은 또 직거래도 좀 있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5%. 여기 가격 한 3, 4억대 요런 데 아파트. 네, 갭 투자하기 좋았던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 더 많이 빠지는 건가요? 뉴스에서도 보면은 부산도
좀 상황이 심각하다,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들 심각하다 하는데 건당 전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많이 안 심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 정도 가격 아파트 5억 6억 최고가 갔던 아파트 한창 때 가격 한 4억 정도 이렇게 하던 것이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리면서 갑자기 4억대 아파트가 막 6억 7억 막 이렇게 치솟는 현상이 있었다가 지금 떨어졌죠. 가격이 다시 한 5억대 정도로 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부산 지역? 네, 요 정도 느낌이지만 이 전세 가격도 진짜 한 5억 6억 전세도 그때 왜 그래 풍기였던지 이 비싼 전세가 지금의 매매가 이게 거의 비슷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문제. 부산은 상대적으로 또 금액이 많이 크진 않아요. 이 밑에 쪽에 오니까 이 낙폭이 야, 오늘 아까 좀 완전히 비싼 아파트는 조금 덜 떨어진 느낌, 고점 대비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도 낙폭 큰 것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원당 거래대금 대형 평형 많이 거래되는 시점과 그 이후의 시점. 어떤 사람은 제가 왜 맨날 똑같은 자리만 보여주는데 그럼 제가 딱 마음만 먹고 보여드리려고 하면 제 영상 차트 한 3, 40개쯤 오락가락 하는 차트 중에서 요런 안 좋은 부분들만 골라가지고 뭐 떨어지고 있는 라든지 요런 부분들만 골라서 보여드리면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일관성 있는 모습,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그래서 최대한 중복돼서 맨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거래량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들죠. 대구가 이게 은근히 힘이 좀 강해요. 대구가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네, 3억 미만 비중도 좀 올라가고요. 6억 이상 거래량 300건 돌파 여부 지켜보자고 했는데 벌써 3개월째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6억 이상 비중이 무려 20%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1건, 대구는 이 분양권 거래량도 이제 500건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워낙에 입주가 많다 보니까 분양권 물량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그렇고 분양권 뭐 부산 딱히 뭐 크게 살아나고 있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5억 이상 거래가 한때 많이 실종되었던 것이 근래 다시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전세 거래량 뭐지 이 부분은 앞부분이 길어서 좀 지나가고요. 평균 전세 가격 이거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21년과 2023년의 전세 이 갭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산은 이게 3천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지금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그 이전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나요. 5%. 대구는 이 차이가 20% 이상 이미 벌어져 있어요. 대구가 역전세 장난 아니에요. 근데 부산 요 정도 건당 거래대금상 보이는 이 평균값이죠. 평균값. 평균값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평균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중위값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딱 중간, 거래되고 있는 딱 중간 값이니까 이게 별로 떨어진 거 5% 정도면 부산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역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죠. 왜 전세 가격 보시면 막 6억, 7억 하던 것이 전세 가격이 막 4억대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도 많이 목격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숫자 옆에 써드리잖아요. 한창 때와 지금의 전세 가격. 그래서 뭐 괜찮다 간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 야 그래도 가을에 계속 뭐 PF니 뭐니 정부에서 대책은 세운다고 하는데 대책이 세운다고 다 해결 같았으면 될 것 같았으면은 그동안의 경제 위기는 왜 찾아왔을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